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디터미넌트를 정의하고 디터미넌트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디터미넌트의 중요한 성질과 몇 가지 특성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디터미넌트는 앞으로 우리가 5장이나 그 이후에 그 다른 토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디터미넌트를 이제 사용을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할 텐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정리하게 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디터미넌트는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을 했었고요. 자, 정사각 행렬 A라는 행렬이 있을 때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이제 스칼라 값을 가졌습니다. A라고 하는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표기하는 기호로 우리가 DT라는 기호를 쓰기도 하고 행렬의 앞뒤에 절대값 기호를 쓰기도 했습니다. 자, 이 값은 F상에서의 값, 즉 스칼라 값인데요. 자, 우리가 2x2 행렬은 그 대각선을 곱해서 곱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하고 일단 2x2 행렬에 대해서 성질들을 생각을 해본 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를 할 때는 리커시브한 방법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즉 n차 정사각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n-1차 정사각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했었는데요. 이러한 리커시브 정의가 이제 의미가 있으려면 가장 처음에 출발하는 즉 n이 1인 경우 이제 n이 1인 경우의 디터미넌트를 일단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커시브하게 정의를 했었는데요. 자, 원바이1 행렬의 경우에는 지금 성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성분을 우리가 A11이라고 나타낼 수 있을 텐데요. 그 경우에 디터미넌트는 바로 그 성분 자체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2x2 행렬부터는 이제 그 이전 차수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활용해서 약속을 했었는데 2x2인 경우에는 이제 그런 리커시브한 데피니션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을 텐데 그 직접 써보면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대각선을 곱하는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즉 2x2 행렬인 경우 성분이 4개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행은 A11, A12라고 표기를 하고요. 두 번째 행에 있는 두 개의 성분 값은 A21, A22라고 이제 표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러한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대각선을 곱해서 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A11, A22를 곱하고 A12와 A21을 곱한 후에 빼는 것으로 우리가 약속이 되었습니다. 네. 그건 이렇게 약속이 되었죠. 자, n이 이제 3부터만 하더라도 이제 그 1번 혹은 2번 형태로 표시하기가 좀 복잡한데요. 그나마 이제 3x3 행렬의 경우에는 우리가 성분으로 나타낼 때 그 대각선 상에 있는 성분들 이제 곱하는 형태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3x3 행렬까지는 이제 이런 형태의 그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 텐데 n이 4 이상부터는 그런 과정이 너무나 복잡해집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n이 2보다 큰 경우에, 물론 이제 n이 2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식인데요. 우리가 리커시브하게 그 정의를 할 때 어떤 방법 생각을 해보면, a라고 하는 행렬이 n by n 행렬일 때, 정의 자체는 첫 번째 행을 따른 코팩터 익스펜전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즉, A11부터 A1n까지 있을 텐데요. 즉, 첫 번째 행이니까 A1J라고 쓰고 J를 1부터 n까지 바꿔가면서 이 각각의 성분과 이 성분의 코팩터를 우리가 CIJ라고 썼는데 여기서는 C1J가 되겠죠. 자, 이렇게 곱한 것의 합으로 생각을 했고요. 자, 이 코팩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내 보면 C1J는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J 제곱이었죠. 네, 여기가 조금 공간이 좁은 것 같은데, 네, 곱하기 A1J에다가 이거다 쓰죠. 곱하기 디터미넌트, 지금 C1J는 A1J, 지금 해당하는 성분을 제외하고, 즉, 그 성분이 A1J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이 녀석이 포함된 행과 컬럼을 제외하고 남는 성분들만을 가지고 구성한 n-1차, 여기가 이제 n-1차였습니다. 정사각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해서 곱해서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 약속은 이렇게 그 첫 번째 행을 따른 컴팩트 익스펜전을 약속을 했지만, 우리가 그 디터미넌트 여러 가지 성질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첫 번째 행이 아니라 다른 행, i번째 행, i가 뭐 어떤 값이어도 상관없었죠. i번째 행을 따라서 컴팩트 익스펜전을 하더라도 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여기서 1 대신에 i로 바꾸어도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j가 1부터 n까지 a, i, j, 마이너스 1에 i 더하기 j 제곱에 디터미넌트 a, i, j 1였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었고요. 자, 이 이후에 디터미넌트의 성질 중에서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인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는 원래 디터미넌트와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사실의 의미도 그때 같이 얘기했었는데요. 즉, 디터미넌트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그 행을 따른 코팩트 익스펜전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적용하면 우리가 A 트랜스포즈의 행은 A의 컬럼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A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할 때 A 트랜스포즈의 행을 따른 코팩터 익스펜전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A의 컬럼을 따른 코팩터 익스펜전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말로 이제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약간 좀 써보면 그 의미가 명확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i번째 행을 따라서 뭐 i는 1과 n 사이에 있는 뭐 어떤 값을 택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 이 사실에다가 디터미넌트 a를 계산을 하는데, 자, 지금 디터미넌트 a 대신에 디터미넌트 A 트랜스포즈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디터미넌트 A 트랜스포즈, 이 녀석을 이제 좀 그러니까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좀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B라고 한번 나타내 보죠.
자, 그러면 디터미넌트 B인데요. 자, 지금 B의 ij 성분은 어떻게 될까요? A 트랜스포즈가 B니까 A 입장에서는 ji 성분이 됩니다. 자, 이 B를 가지고 그 i번째 행을 따라서 코팩터 익스펜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가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1에 I 플러스 j b ij 터미넌트 b ij tilda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쓰죠. 자, 그러면 그 bij를 뭘로 바꿔 쓸 수 있을까요? j가 1부터 1일 때까지 마이너스 1에 i 더하기 j에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겠습니다. j, j, i.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우리가 a로 바꿔 쓸 수 있을까요? 지금 b라고 하는 것은 a의 트랜스포즈였는데 a 트랜스포즈에서 지금 i번째 행과 j번째 컬럼에 있는 그 성분들을 다 제외하고 여기에 있는 것을 이렇게 쓸까요? 동그라미라고 하고요. 뭐라고 할까요? 남아있는 것들을 가지고 만든 그 행렬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bij tild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원래 A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A 입장에서는 그 지금 여기 우리가 제외하는 이 성분이 A의 몇 번째 행에 해당하냐면 J번째 행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I번째 컬럼에 해당합니다. 이 녀석 자체를 이제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 A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성분을 제외하는 건데 제외하고 나면은 남아있는 것들 뭐가 될까요? 지금 이 녀석을 다시 트랜스포즈 한 게 이 녀석이 될 테니까 여기 있는 게 여기로 가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쪽으로 지금 갈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정확하게 지금 쓰기 그러니까 그림으로 좀 나타내기가 약간 애매한데 결국 이제 여기 있는 나머지 있는 것들을 트랜스포즈 한 것이 결국 A에서 J번째 행, I번째 행을 제거하고 남은 녀석들을 이제 트랜스포즈를 한 것이죠. 즉 사실 여기가 네모가 그대로 오는 것은 아니고 이 네모의 트랜스포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양이 이제 그래서 긴 사각형이었다, 옆으로 긴 사각형이었다 그러면 트랜스포즈 한 것이 A인 거니까 이것은 이렇게 세로로 긴 사각형 형태로 지금 되기 때문에 그 모양은 이제 조금 바뀝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 위치만 대략적으로 이제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 별표가 이 별표로 온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별표 자체가 그대로 오는 것은 아니고 별표를 트랜스포즈 하는 것이 옵니다. 즉 이러한 그 상황을 이제 고려하면 그 bij 필다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 A에서 i번째를 제거한 녀석이 있겠죠? 그 녀석의 뭐가 될까요? 트랜스포즈가 되겠죠? 그래서 이 디터미넌트는 좀 시기를 일단은 복잡해 보이지만 그대로 쓰죠. tilda를 한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가 되겠습니다. 지저분해졌는데 자 그러면 여기다가 옮겨 쓰죠. 이번에는 여기 옮겨 쓰는데 그 여기가 지금 행의 인덱스가 J로 있으니까 약간 보기가 불편해서 전체에서 J 인덱스를 I로 바꿔 쓰고요. I 인덱스를 전부 다 J로 바꿔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을 테니까. 그러면 여기를 J를 전부 다 I로 바꿀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I는 J, J는 I로 바꿀 거니까 여기는 똑같이 됐습니다. 물론 순서가 바뀌지만 덧셈은 순서 바뀌더라도 같은 값이니까. 그 다음에 A에 IJ로 바꿀 거고요. 자, 뒤에 있는 녀석은, 자, 요 틸다의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인데, 지금 방금, 이 사실은, 이 경우에도 성립할 테니까, 트랜스포즈 디터미넌트 대신에 디터미넌트 자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i하고 j를 이제 서로 바꿀 것이기 때문에 그냥 i, j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은 위에 있는 식이 거의 뭐 똑같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윗식은 j가 1부터 n까지 움직이는 거니까 i는 고정이 되어 있고요. 즉 i번째 행을 따른 퍼펙트 익스펜전이 되는 것이고 아래쪽은 j가 고정이 되어 있고 i가 움직이는 겁니다. 따라서 컬럼은 고정되어 있고 행이 움직이면서 되는 거니까 네 번째 열을 따라서 퍼펙트 익스펜전을 하는 그러한 계산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i번째 행을 따른 퍼펙트 익스펜전을 하나, 네 번째 컬럼을 따르는 퍼펙트 익스펜전을 하나 동일하게 계산이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위식에서 복잡해 보이는 이 부분을 A라는 행렬의 IJ 성분의 코팩터라고 불렀습니다. 네. 자, 지금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디터미넌트 정의를 위주로 얘기를 했고요. 계산하는 이제 방법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을 적용을 했을 때 행렬이 바뀌면서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입 1, 타입 2, 타입 3가 있었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이제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만 생각을 했었는데,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타입 1, 타입 2, 타입 3를 적용하면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조금 전에 우리가 콤팩트 익스펜전을 이제 컬럼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얻을 때 트랜스포즈하고 원래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동일하다라는 이 사실을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사실을 이용하면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에 대한 결과를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을 적용했을 때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그 사실을 엘리먼트 컬럼 오퍼레이션에 엘리먼트 컬럼 오퍼레이션을 적용했을 때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우리가 얻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이나 컬럼 오퍼레이션을 같이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엘리먼터리 로 오퍼레이션 타입 1 두 개의 행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 밑에다 쓸까요? 네. A라는 행렬이 있고 그 녀석을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 스타를 적용해서 B로 변형했다라고 하면 이 스타가 타입 1인 경우에는 디터미넌트 B가 두 개의 행을 교환했기 때문에 A의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A에서 B에서 이번엔 2스타를 적용을 하는데 이 2스타는 elementary column operation이라고 하면 자,
근데 그 중에서 타입 1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A의 i번째 컬럼과 j번째 컬럼을 교환을 해서 B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바꾸었을 때 트랜스포즈로 생각을 해보면 A 트랜스포즈의 그죠? i번째 행과 j번째 컬럼을 바꾸어서 만든 것이 B 트랜스포즈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원래 A가 이렇게 있었고 이 녀석의 i번째 컬럼과 j번째 컬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녀석을 다른 거는 그대로 두고 i번째 컬럼을 AJ로 바꾸고 j번째 컬럼을 A 뭐죠? 네, i전에 이렇게 지금 만들었다고 하면 A의 트랜스포즈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가요? 자, 아까의 컬럼이 트랜스포즈가 되면 행으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가 i번째 컬럼을 트랜스포즈를 한 것이 i번째 행이 옵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j번째 컬럼을 트랜스포즈를 하는 것이 A 트랜스포즈의 j번째 행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B 트랜스포즈를 한번 또 마찬가지 생각을 해보면 다른 이제 컬럼들은 그거 해당하는 그 행으로 다 바뀔 텐데 여기가 i번째 컬럼이었으니까 i번째 컬럼을 이제 트랜스포즈를 한 것이 i번째 행으로 바뀌었는데 여기 오는 것이 AJ를 트랜스포즈한 게 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J번째 컬럼을 트랜스포즈한 것이 J번째 행에 오는데 J번째 컬럼에는 AI가 있습니다. AI 트랜스포즈가 옵니다. 그래서 A 트랜스포즈하고 B 트랜스포즈의 관계를 보면 나머지 행들은 똑같고요. 여기 i번째와 j번째 행만 달라지죠.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서 교환을 해서 얻은 것이죠. 자, 그래서 A에서 B로 elementary column operation을 적용을 했다면 그걸 대응하는 elementary row operation을 A transpose에 적용을 해서 얻은 것이 B transpose가 되는데 이때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elementary row operation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사실에다가 이 사실을 적용하면 이렇게 되고 또 한 번 여기다가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가 그 자체의 디터미넌트랑 같다를 적용하면 결국 A에서 B로 엘리먼트의 컬럼 오퍼레이션을 적용한 경우에도 타입 1이면 마이너스가 붙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B라고 하는 행렬을 엘리먼트의 로 오퍼레이션을 적용을 하거나 혹은 엘리먼트의 컬럼 오퍼레이션을 적용하는데 타입 1을 적용합니다. 즉, 두 개의 행을 교환을 하거나 혹은 두 개의 컬럼을 교환을 해서 만든 것이 B라면 디터미넌트 B는 마이너스 디터미넌트 A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타입 2를 생각을 해봅시다. 타입 2는 상수배입니다. 상수배의 경우는 행에 상수배를 하는 거죠. 멀티플라잉을 하는 건데 조금 전에 했던 방법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컬럼에 타입 2를 적용을 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곱하는 상수를 K라고 한다면 스칼라 K를 행에 곱해주던가 아니면 컬럼에 곱해주는 방법을 적용해서 A에서 B로 만들었다면 B의 디터미넌트는 디터미넌트 A 곱하기 K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타입 3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즉,
한 행의 상수배를 다른 행에 더하는 겁니다. 즉, i번째 행의 상수배를 멀티플을 j번째 행에 더하는 겁니다. Elementary Row Operation Type 3죠. 자, 그런데 이러한 같은 형태의 Elementary Column Operation을 이제 적용을 한 경우에도 변화되는 그 양상이 똑같겠는데, 즉 i번째 컬럼의 상수배를 j번째 컬럼에 더해주게 되면 더해주는 방법으로 적용해서 A로부터 B를 만들었다면 A의 디터미넌트와 B의 디터미넌트는 동일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행렬 횟수가 큰 행렬의 디터미넌트 계산할 때는 이 녀석을 이러한 1, 2, 3번을 적용해서 간단한 행렬로 만드는 거죠. 디터미넌트를 계산하기 간단한. 어떤 거였냐면 대각행렬로 상삼각행렬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대각선 아래쪽이 0이 되도록 하는 행렬이죠. 이렇게 만들고 나면 최종적인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오로지 대각선에 있는 성분들만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A에서 이 행렬을 얻을 때 우리가 타입 1, 2, 3를 뭐 다 써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타입 1 혹은 타입 3만 적용을 해서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와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타입 1 혹은 타입 3만 적용해서 만들었다면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네, 이 녀석의 디터미넌트는 A라는 디터미넌트에 마이너스 1이나 아니면 플러스 1을 곱한 것과 같겠습니다. 마이너스 1인지 플러스 1인지는 타입 3는 전혀 상관없고요. 타입 1을 홀수번 적용했는지 아니면 짝수번 적용했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타입 1을 홀수번 적용했으면 두 행렬 디터미넌트는 부호만 달라질 것이고요. 타입 1 오퍼레이션은 짝수번 적용했다면 두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동일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upper triangular matrix의 디터미넌트는 계산이 간단한데 대각 성분을 곱하면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는 대각선 위쪽이 0이 되는 하삼각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이제 계산하는 것도 쉽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녀석을 계산할 때 이 녀석의 트랜스포즈를 해도 디터미넌트가 동일할 테니까 얘를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upper triangular matrix가 되므로 디터미넌트는 대각선에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대각선을 람다 1부터 람다 n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람다 1부터 람다 n이라고 한다면 그 상삼각행렬이나 하삼각행렬 모두 upper triangular matrix나 lower triangular matrix 모두 디터미넌트는 대각성분만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러한 그 행렬 중에서 제일 간단한 행렬 중에 하나는 대각성분이 대각성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0인 행렬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이 대각성분이 전부 1이고 나머지는 0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됐습니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도 upper triangular matrix 혹은 lower triangular matrix가 되니까 디터미넌트는 대각성분을 곱하는데 대각성분은 전부 1이니까 값은 1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3절에서 디터미넌트의 성질들을 하나씩 얘기할 때 그 각각의 행에 대해서 리니어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개의 행을 교환하면 지금 1번처럼 부호가 이제 반대로 된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얻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얻는 과정에서 일종의 뭐 동치명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두 개의 행이 아이덴티컬하면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됐었죠? 0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 1번, 2번, 3번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행에 대한 성질을 이제 컬럼에 대한 성질로 바꿀 수가 있는데, 만일에 컬럼 두 개가 동일하다. 그러면은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마찬가지로 0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앞에서 계속 사용한 이 사실을 사용하는 거죠. 즉, 두 개의 컬럼이 동일한 행렬이 있다. 즉, A의 두 개의 컬럼이 아이덴티컬하다. 그러면 A 트랜스포즈는 두 개의 행이 아이덴티컬하죠. 따라서 디터미넌트 A 트랜스포즈는 0이 될 텐데, 이 값은 디터미넌트 A랑 같고, 따라서 두 개의 컬럼이 아이덴티컬하면 디터미넌트는 0이 된다를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터미넌트는 0이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n×n 매트릭스가 두 개가 있을 때 그 두 행렬의 그 디터미넌트를 이제 계산을 할 때 이제 곱의 디터미넌트를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하고 있었는데요. 행렬 곱의 디터미넌트는 각각의 디터미넌트의 곱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역행렬과 관련된 디터미넌트의 성질로서 역행렬을 가질 필요충분 조건 혹은 인버터블을 할 필요충분 조건이 바로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다 였습니다. 6번, 7번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행렬을 가질 때, 즉 인버터블일 때 디터미넌트 A와 디터미넌트 역행렬은 어떤 관계죠? 서로 역수 관계에 있습니다. 즉 곱해서 1이 되는 관계입니다. 다른 말로 디터미넌트 A 인버스는 디터미넌트 A의 역수가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은 이제 이 6번 성질로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사용했는데 지금 A의 디터미넌트나 A 트랜스포즈 디터미넌트나 동일하다. 이 8번은 이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이 사실을 활용해서 행에 대한 어떤 성질을 컬럼에 대한 성질로 바꾸거나 혹은 컬럼에 대한 성질을 행에 대한 성질로 바꿀 때 이 8번 성질을 우리가 계속 활용해서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것이 그 앞에 1학기 때 했던 그 similar하다 라는 이 개념을 이제 적용했을 때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우리가 그 두 개의 행렬 우리말로 할 때 유사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서로 similar하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었죠? 즉 B라는 행렬이 A라는 행렬에다가 역행렬이 있는 Q에 대해서 Q 인버스를 곱해서 B가 되게 만드는 Q가 있다면 A하고 B는 서로 similar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A하고 B가 similar한 관계, 즉 다음 성질을 만족하는 Q가 존재하더라, 인버터블한 Q가 존재하더라 라고 한다면 B의 디터미넌트와 A의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될까요? 자, 계산해 보면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이 대신에 Q 인버스 AQ 쓸 수 있는데, 자, 이 사실을 적용해 보면, 물론 여기서는 두 개 행렬을 곱하는 것에 대해서만 썼지만, 지금 이 세 개 행렬을 곱할 때 순서대로 얘하고 얘를 거기다가 적용하고, 즉 디터미넌트 Q 인버스 디터미넌트 AQ죠. 그리고 다시 디터미넌트 Q 인버스에다가 다시 여기다가 이 사실을 적용하면 디터미넌트 A 디터미넌트 Q가 되겠죠. 즉 여러 개가 곱해져 있으면 그 녀석 디터미넌트는 각각의 디터미넌트들을 그냥 다 곱하면 되는 것이죠. 뭐 두 개든 세 개든 관계없이. 자, 그런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지금 방금 얘기한 이 성질에 의해서 역수관계에 있으므로 얘하고 얘는, 물론 이제 지금 여기서는 스칼라의 곱셈이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를 곱하면 1이 되니까 남는 것은 A만 남습니다. 디터미넌트 A만. 즉 A와 B가 similar 하면 디터미넌트는 동일한 그런 관계에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similar 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 A라는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하는 인버터블한 Q가 있어서 그 Q를 Q 인버스를 곱해서 B가 되게 만들 수 있으므로 similar 하다라고 불러서 이 대신에 이와 같이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디터미넌트 A랑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터미넌트의 이제 중요한 성질들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다음을 하나 더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터미넌트 A를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하죠. 그 A라고 하는 그 행렬은, 자, 행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n by n 매트릭스라고 하고, 그러면은 n개의 행이 있죠. 자, A라는 n by n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우리가 행을 n개를 늘어놓은 걸로 우리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A1, A2, AN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디터미넌트가 각각이 그 fn상의 벡터가 n개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즉 A라고 하는 것이, 자, 이거 전체를 변수로 보는 것 대신에 각각의 행을 이제 변수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기호를 우리가 도입을 한다면, 이런 관점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얻은 사실 중에 이 디터미넌트는 각각의 행에 대해서 다른 것들을 고정시켰을 때 리니어다라는 성질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자, 다른 것은 그대로 고정을 시키고요. 첫 번째 행을 성분으로 이제 분해를 해볼 텐데요. A1이라고 하는 거는 A11부터 A1n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이것은 A11의 1, 0, 0.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12는 A12를 묶어내고 0, 1, 0,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맨 마지막은 A1n에 0, 0, 0, 0, 0, 맨 마지막만 1. 자, 여기 있는 이 벡터를 E1, E2, EN으로 쓰면 A11, E1, A12, E2와 같이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시그마로 표기하면 A1, J, 2J 되겠습니다. 됐죠? 네. 네. 그러면, 네. 여기다가 이렇게 쓰죠. A1, J, 2J, J가 1부터 N일 때까지. A2, A는 뭐 그대로 쓰고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는 이제 고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 그 행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리니어 펑션인 거니까 이것이 그 시그마가 디터미넌트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여기가 EJ라고 하는 벡터들의 상수를 곱해서 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EJ를 집어넣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A1J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가고 그런 것들을 다 더하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겠죠? 뭐 이것을 이제 두 가지 좀 간단하게 서메이션이 밖에 안 된 것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뭐 알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쓸까요? 여기가 C1, C2라고 쓰죠. 그럼 얘는 디터미넌트 C1A, A2, AN 더하기 디터미넌트 C2B, A2, AN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게 덧셈이 이렇게 각각을 넣은 거에 덧셈으로 그리고 C1이 앞으로 나가는 거죠. C2도 앞으로 나가는 거. 리니어 하니까 그것을 이제 그 n개의 벡터의 1차 결합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했던 것은 첫 번째 행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요.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이번에는 A2 입장에서 이 일을 반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디터미넌트 EJ에다가 A2인데 그 앞에 있는 J하고 A2를 이렇게 지금 표시할 때 그 J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앞에 J를 J1이라고 쓰겠습니다. 여기 J1이라고 쓰죠. J1이 있는 상태에서 A2는 그거를 고려하면 A2, J 대신에 J2라고 여기서도 처음부터 J2를 쓰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자, 이 녀석이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두 번째 행에 대해서 리니어 펑션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고정했을 때 이 녀석이 다시 A2를 앞으로 서메이션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A2, J2 터미넌트 EJ1 이렇게 됐고요. 여기는 남는 게 디터미넌트 EJ2가 되죠? 그리고 A3부터 AN 이렇게 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윗식에서 두 번째 행에 대해서 리니어리티를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까지 얻을 수 있냐면 J1 인덱스가 1부터 N일 때까지 J2 인덱스가 1부터 N일 때까지 그리고 이제 A1, J1이 있는데 여기다 그냥 놓고서 쓰죠. J2 서메이션 안으로 그냥 가지고 와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A, 2, J 그죠? 그리고 이제 디터미넌트 EJ1, EJ2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행들이 아직 남아 있고요. 자, 이런 일을 이제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에 대해서 이 J라는 기본적인 그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그 표시한 다음에 리니어리티를 사용해서 분해를 한 것이죠. A3, AN에 대해서도 계속 반복하면
약간은 복잡하겠지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첫 번째 행에 대한 J 인덱스 J1, 두 번째 행에 대한 J 인덱스 J2가 하나씩 나온 것처럼 n번째 행에서의 J 인덱스 JN까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쓰죠. J1부터 JN이 n개의 인덱스가 필요한데 각각의 값은 모두 1부터 n까지 움직입니다. J1부터 JN이 전부 다 1부터 n 사이다 라고 간단하게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블 서메이션이 아니라 n개의 중복된 썸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썸 하나로 표시하고 그때의 범위 베리어블, 이제 서메이션의 베리어블을 이제 쭉 나열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곱하는 이 개수들을 생각해 보면 A 첫 번째 행의 J1 성분, 컬럼 성분이죠. 두 번째 행의 J2 컬럼 성분 쭉 보다가 여기서는 A n번째 행의 그 행에서 택한 JN 컬럼에 있는 성분이 곱해지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디터미넌트가 이제 EJ1부터 EJN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조금만 더 쓰죠. 자, 지금 A라고 하는 행렬이 AIJ라고 지금 성분을 표시를 이제 하고 있는데 A의 디터미넌트를 쓴 걸 보면은 J1부터 JN이 등장하는데 되는 걸 그냥 계속 반복하는데 A1, J1, AN, JN까지 나타나고 디터미넌트 EJ1부터 EJN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대로 이제 복사해 온 건데요. 자, 우선 여기를 먼저 보죠. 앞에서 디터미넌트 성질 중에 두 개의 컬럼이나 두 개의 행이 동일한 게 있으면 0이다 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J1부터 JN 번호가 있는데 이것 중에서 같은 게 하나라도 있으면, 겹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디터미넌트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굳이 복잡하게 곱하고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0이 안 되는, 0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 남는 것들만 더하면 되는데요. J1부터 JN 중에서 겹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0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은 다 제외합니다. 즉, J1부터 JN이 서로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경우입니다. 즉, 그런 경우라는 얘기는 J1부터 JN 이렇게 나열할 때 이 나열은 뭐냐면 1부터 n까지의 숫자들이죠. J1부터 JN이 될 수 있는 값은 1부터 n 사이 범위인데 n개를 나열했을 때 겹치는 게 없으려면 1부터 n을 겹치는 거 없이 나열하는 거니까 순열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순열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부터 n을 n개를 늘어놓는 순열 전체의 깃합을 SN이라고 표시를 할 텐데요. J1, JN은 겹치면 안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은 1부터 n을 겹치지 않게, 중복되지 않게 늘어놓는 순열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A1, J1부터 AN, JN이 되는 거고, 그때 이제 디터미넌트가 될 텐데요. 자, 이 디터미넌트는 여기가 E1부터 EN이 순서는 막 바뀌어 있지만, 적당히 하나씩은 다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녀석을 가지고 순서를 갖다가 내가 두 행씩 교환을 하는 작업을 여러 번 해서 EJ1부터
EJN이 있는 이 행렬의 두 행을 교환하는 작업을 여러 번 하면 첫 번째 행은 E1, 두 번째 행은 E2, n번째 행은 EN이 되도록 변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이 녀석의 디터미넌트는 1인데요. 그러면 이 녀석의 디터미넌트는 뭐냐? 이 녀석의 디터미넌트는 이 녀석으로 만들 때 교환하는 작업을 짝수번 했으면 이 녀석의 디터미넌트가 1이 되는 것이고요. 홀수번 했으면 홀수번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의 홀수번 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 녀석의 디터미넌트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것을 간단하게 이 행렬의 부호라고 해서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 부호라고 해서 사인이라고 쓰겠습니다. 사인이라고 하고요. 이게 좀 복잡하니까 이걸 간단하게 시그마라고 쓰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A라는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한 가지 방법인데요. 어떻게 한 거냐면, 자, 시그마 1부터 n을 늘어놓는 그 수열을 하나 생각을 해서 모든 가능한 수열에 대해서 그 수열에 대한 사인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그 값과 뭘 곱하냐면 자, J1은 이 수열의 첫 번째 값입니다. 그리고 J2는 이 수열의 두 번째 값인데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건 이 수열의 n번째 값이죠. 근데 지금 이 행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수열을 하나 선택했다는 얘기는 1부터 n을 중복되지 않게 하나 늘어났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때 첫 번째 행에서는 J1 컬럼에서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A1, J1을.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서는 J2 컬럼에서 성분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컬럼과 이 컬럼은 겹치지 않는 거니까 그 첫 번째 행에서 하나 선택하고 두 번째 행에서 하나 선택을 하고 또 세 번째 행에서 또 하나를 선택을 하는 식으로 각각의 행에서 하나의 성분을 선택을 하는 방법들을 쭉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 컬럼의 번호가 겹치지 않는 거죠. 순열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 각 행마다 하나의 성분을 선택을 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컬럼 입장에서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의 컬럼에서 하나의 성분만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방식으로 선택을 해서 선택된 성분들을 다 곱하고 거기에다가 이 순열의 사인 1이나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쭉 다 더해라. 모든 순열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네, 모든 순열이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각각의 행에서 하나의 성분을 선택하고 각각의 컬럼에서 하나의 성분을 선택하는 모든 방법을 다 나열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2x2 행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행에서 하나를 고른다. 자, 얘를 고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행에서 하나를 고른다. 겹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얘를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A11, A22를 곱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고르는 방법은 그 첫 번째 행에서 E1을 골랐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서 E2를 고른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의 디터미넌트가 1이 돼서 곱하기 1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첫 번째 행에서 얘를 선택하지 않고 얘를 선택을 하는 또 경우가 있겠죠?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행에서 이 세모를 선택하게 되면 두 번째 행에서는 이 세모가 선택된 컬럼과 겹치지 않는 컬럼에서 골라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고를 수밖에 없겠죠? A12, A21을 고릅니다. 자, 이렇게 고를 때는 첫 번째 행에서 두 번째 컬럼을 골랐으니까 E2를 고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서는 E1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의 사인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2x2 행렬에서는 각각의 행에서 하나를 뽑을 때 컬럼에서도 딱 하나씩만 뽑도록 뽑는 방법은 이게 전부 다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식으로 계산을 해도 우리가 아는 그 값이 나왔습니다. 자, 3x3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 번만 더. 그냥 조금 지났는데. 자, 첫 번째 행에서 선택을 얘를 했다. 라고 하면 두 번째 행에서 선택을 할 때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첫 번째 행에서 얘를 선택을 하고 나서 두 번째 행에서 얘가 아니라 얘를 선택을 하면 세 번, 지금 이렇게 성분이 모두 이렇게 세 개씩 있는 거죠. 얘를 이제 선택을 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경우는 디터미넌트 사인이 시그마의 사인이 1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바뀌어 있어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행에서 두 번째 성분을 선택을 하는 경우를 또 생각해 보면 두 번째 행에서 여기를 선택하고 세 번째 행에서 여기를 선택을 하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하나, 둘, 셋에서 하나, 둘, 셋에서 여기를 선택을 했는데 두 번째 행에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세 번째 행에서 여기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행에서 두 번째 성분을 선택하는 게 또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를 선택을 하는 경우는 3x3 행렬에서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거나 여기는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모든 방법이라는 거죠. 즉, n이 3인 경우에는 순열의 개수니까 n팩토리얼계가 될 테니까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가 다 이렇게 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성분들을 곱셈을 쭉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을 쭉 곱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얘는 이렇게 곱하는 거기 때문에 사인이 1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사인이 1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여기가 있죠? 네, 이렇게 곱하는 것도 계산해 보면 사인이 1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디터미넌트가 처음엔 E3 뽑았고 E1을 뽑았고 E2를 뽑았기 때문에 자, 얘하고 얘를 교환을 하고 그래서 여기를 E1으로 만들고 여기를 E3로 만들고 그럼 부호가 반대로 바뀌고 나서 다시 얘 두 개를 교환을 하게 되면 E2가 되고 E3가 되겠죠? 그러면 두 번 교환하면 아이덴티티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의 사인은 그래서 얘기한 사인 시그마는 1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얘가 사인이 1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뭐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에서 E2 뽑았고요. 두 번째에선 E3,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선 E1을 뽑았는데, 자,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얘하고 얘를 교환을 하고, 또 얘하고 얘를 교환을 하면, 두 번 교환하면,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니까 사인이 1이 되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사인이 1이니까 성분들 곱한 거에다가 1을 곱해서 다 더하고요. 나머지 것들 여러분들 해보면 얘하고 얘는 사인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대각성분 곱한 것들을 마이너스 1과 곱해서 쭉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 대각선은 다 더하고 별표 있는 대각선은 곱한 것을 빼는 거죠, 전부 다.
자, 이런 식으로 디터미넌트를 우리가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즉, 각각의 행에서 하나씩 성분을 뽑되 컬럼에서 겹치지 않도록 뽑으면서 그때 뽑은 성분들을 곱하고 거기에다가 1이나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그렇게 뽑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고려해서 다 더한다 라는 거죠. 이 식을 다시 보면 여기가 겹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각각의 행에서 하나씩을 뽑되 컬럼이 겹치지 않게 뽑은 다음에 그러한 성분들을 곱하고 그 다음에 1이나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가능한 모든 방법에 대해서 겹치지 않게 뽑을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다 더한다 라는 겁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